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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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미진입니다. 오늘은 2019년 공무원 시험 7급, 9급 시험 합격을 위한 기특한 국어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학생들 충분히 상담하고 질의응답할 수가 있으면 특히 국어에 관한 질의응답 아주 환영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 PPT를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을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019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2019년, 우리 다 2019년 시험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특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하고요. 문제풀이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출제 경향 및 2019년 시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2018년도 국어의 출제 현황입니다. 일단은 모든 시험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급을 기준으로요. 문법 규범은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비문학 독해가 3문제가 증가해서 8문제 이렇게 증가됐죠. 그 다음에 문학은 기존에 2017년과 동일하게 3문제에 그쳤고요. 특이한 점은 어휘 한자가 3문제가 줄어들어서 2문제가 출제된 상황이죠. 그러면 문법 규범하고 비문학 독해 합하면 몇 개? 1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5문항이 문학과 어휘 한자였다는 거죠. 그럼 9급은 어땠느냐? 9급이 더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7급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경향은. 문법 규범은 6문제에서 7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는 거였고 비문학 독해가 이게 완전 대박이었죠. 2017년도에 2문제였던 것이 무려 5문제 출제돼서 7문제. 그 다음에 문학 5문제, 어휘 한자 2문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9급 경우에는 문법 규범하고 비문학 독해 합하면 총 1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7문제에서 문학과 어휘 한자가 출제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출제 영역별로. 그러면 문법 규범은 어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7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7문제로 똑같았어요. 9급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문제가 줄어들기까지 했죠. 그래서 대략 한 7문제 전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의 뒤통수를 빡 때린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문학 독해 7급은 원래 5문제라 하더라도 9급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몇 문제? 달랑 2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심지어 합격생들 중에는 그 기출문제집 보통 2권이죠. 모든 선생님들이 대충 2권으로 구성을 하시는데 두 번째 권이 이제 독해 문학이란 말이에요. 아예 안 풀고 들어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안 풀어. 왜? 2문제는 수능 세대들은 뭐 대충 풀어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려 5문제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7급도 3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특징이란 말이에요. 경향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경향이 국가직에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지방직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10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직 7급 시험에서도 독해 문제가 한 문제 늘어났잖아요. 우리 분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원래 독해를 잘하던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 유리하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7개, 8개에다가 문학 3개, 5개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7문제, 5문제 그러면 12문제 그러면 시험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시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제시문이 무려 국어 문제에만 12박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12박스가 딱 등장을 해요. 1교시부터, 첫 국어부터. 그럼 이제 시간의 압박 때문에 두려움에 취한단 말이죠. 2문제 있을 거라 생각했다가 7문제가 넘겨도 또 나오면 그때부터 패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면 시간 조절 안 되고 평소에는 국어 문법 규범 많이 나온다, 어휘 한자 많이 나온다 하면은 푸는데 잘 푸는 학생들은 진짜 15분, 16분이면 다 풀었어요.
좀 늦다 해도 18분 요 정도 되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12개의 제시문이 나온다. 하나에 1분씩만 풀어도요. 무조건 20분이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국어에서 무려 20분, 많으면 25분을 잡아먹으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영어 독해 어떻게 할 것이며 뒤에 한국 사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국가직 9급 본 학생들 중에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국어에 시간 조절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행정학 문제 반 찍고 나온 학생들, 그래서 막 울고 나온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조절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비문학 독해를 더 이상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 계속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은 그냥 묻어내요. 7급은 3문제 그대로 나왔었고 9급은 7문제에서 2문제 줄어들어서 5문제지만 그래도 3문제, 5문제는 꾸준히 출제되는 부분이 문학이다.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이거는 좋은 점인데 어휘 한자가 줄어든 건 참 좋은데 이게 독해로 가서 시간 압박을 이끌어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 한자는 7급은 5문제에서 3문제 줄어서 2문제, 9급은 4문제에서 2문제 줄어서 2문제죠. 그럼 2문제씩이잖아요. 지방직도 그랬어요. 신기하죠? 국가직만 이런 게 아니라 지방직도 7급, 9급 다 한자성어 한자만 딱 2문제 나왔어요. 어휘는 나오지도 않았고 이번에는 한자 성어만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자가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학생들 왜? 5문제, 4문제 2016, 17년 다 5문제, 4문제였거든요. 이거 다 틀리면 무조건 불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한자에 대한 압박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내년도 2019년도 공무원 시험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 기출 수준의 문법 규범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제까지 올해 국가직 7급, 9급, 지방직 7급, 9급, 서울시, 경찰, 법원직, 기상직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기출 수준의 문법 규범 문제로 모두 통일. 무슨 말이냐? 완전 새로운 출제 포인트가 등장하지 않고요. 기존의 출제 포인트에서 문제 스타일만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죠. 의문 형상 그대로 나왔고 어휘 관계, 반의어 관계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 다 그대로 나와요. 문제 유형만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면 문법 규범은 한 문제도 틀릴 게 없어요. 여기서 틀린다. 기출 수준으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럼 자기를 탓해야 돼요. 공부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독해, 지속적인 습격. 서울시까지 등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에서도 독해가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문항수가.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게 뭐냐면 내년에 우리 서울시 지방직 시험하고 같은 날 보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올해까지는 서울시 시험, 국가직 시험, 지방직 시험 3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랑 지방직이랑 같은 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기회가 2번밖에 없다는 거죠. 9급 기준으로. 그럼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불리하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시 아니면 지방직에 학생들이 나눠져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나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행정 준비하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특히 서울시 교육행정 준비하는 학생들 원래 서울시는요 국가직 지방직하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출제를 했어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서울시는 문법 규범이 12문제까지 나왔어요. 올해 7급 시험을 기준으로.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 교육행정만 기존의 서울시 출제 기간이 아니라 인사혁신처라고 해서 국가직, 지방직 문제 내는 곳에서 내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행정직,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 국가직, 지방직과 유사한 유형으로 문제가 배분이 될 거다라는 거. 다만 나머지 직군들 있잖아요. 서울시 일반행정이나 이런 나머지 직군들은 아직 그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기존식으로 서울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발표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서울시도 기존의 서울시 스타일로 하지만 서울시 교육행정만 이런 식으로 독해가 늘어가서 지방직처럼 국가직처럼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휘 한자는 내년에도 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문제에서 그칠 걸로 보입니다.
기출은 뭐 6문제에서 7문제 나올 것이고 이 독해가 7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요. 현대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작품도 솔찬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 둘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한 3문제에서 5문제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배분은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문법 기본하고 독해 이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변화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시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략이 없이 무턱대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책 사고 막 강의 여러 개 듣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기특하게 해야 되죠. 기특한 공부 방법 및 문제풀이 학습 전략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문법 기본은 어떻게? 기출문제에 충실히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다 안 풀고 시험을 보면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합격생을 기준으로 10회독이에요. 10회독. 못해도 5회독 이상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합격생들한테 물어봤다고요. 근데 그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는 말 안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공부가 끝나고 나면 물어보면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10회독 이상. 그래서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고 기출문제 정답이 다 외워질 정도로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 기출 포인트는 그대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기출 변형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기출문제 변형된 거를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독해는요. 매일 하나나 2개 문제, 지문을 가지고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일단 자기가 수능에서 독해 좀 했다, 독해 괜찮다 하는 학생분들은요. 한두 문제씩 꾸준히 그냥 푸세요. 감각만 유지하시면 돼요. 뭐 오늘은 제목 찾기를 풀었다. 그럼 내일은 글의 전개 순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한 2문제 정도만 푸시면 돼요. 더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두 문제만 풉니다. 그런데 독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나 독해 보면 좀 겁난다 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해야 돼요. 주관식 문제풀이. 우리 시험 공무원 시험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웬 주관식?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독해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와서 고등학교 독해책 이런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독해 지문을 주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제 지금 기출문제 풀이 수업하는 학생들은 이거 무슨 방식인지 알 거예요.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기출문제집에 제목 찾기 문제를 봤어요. 그럼 원래 1, 2, 3, 4 선지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보통 이거 보고 때려 맞히잖아요. 훈련할 때는, 공부할 때는 하지 마. 이걸 보지 마시고 제목 찾기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자기가 본 다음에 스스로 제목을 주관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설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야 자기 독해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 글의 전개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나, 다라 문단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요. 여기에 가 아니면 다로 시작을 하고 가나다라 뭐 어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부터 판단하고 얼른 소거해버리고 문제를 푸는 거죠. 요령이에요. 요령. 그런데 지금 문제풀이 훈련을 지금 매일 하나씩 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가나다라 문단을 자기가 보시고 아, 요 문단이 글의 첫 문단에 와야겠다. 요 문단 다음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얘가 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주관식으로 선택지 없는 상태에서 배열하는 습관을 길러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루에 막 몇 개씩 못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아니면 2문제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독해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대충 문제만 객관식만 서너 개 풀고 넘기고 서너 개 풀고 넘기고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10개 중에 하나 틀리는 학생은요. 100개 중에도 10개 틀리는 거예요. 퍼센트가 똑같아. 틀리는 퍼센트가. 근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휘 한자는 내년에도 2문제 아니면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30분만 투자를 해서 암기를 합니다. 30분을 초과해서 암기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 이상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딱 2문제라서 놓치기는 아쉬워. 2문제 나가면 만점이 90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나만 더 실수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30분만 투자를 한다. 30분만 투자해서 기출이든 아니면 제가 드리는 자료든 거기서 어휘 한자를 매일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한자
뭐라 그러지? 한자 무능력자라 그랬나? 뭐라 그러지? 울렁증? 한자 울렁증. 뭐 한자 울렁증이 있다. 도저히 선생님이 나눠주는 이 기출 한자 자료 이런 거 도저히 외울 능력이 없고 저는 한자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은 제발 요거라도 하자 그랬죠? 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외워주는 게 맞지만 정말 한자만 보면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무슨 말이에요? 한자 성어 하루에 딱 한 개씩만 하라는 거예요. 한자 성어라는 건 뭐냐면 한자가 4개 온고지신 뭐 개과천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하루에 딱 하나만 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자가 4개거든요. 우리 했죠. 365일 곱하기 4는 얼마라고요? 자, 5, 4, 20, 6, 4, 24, 26 맞죠? 틀릴까 봐. 4, 32, 14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몇 자를 외울 수 있다고요? 1460자의 한자. 천자문을 떼고도 460자를 암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겁나게 이따만한 한자 어휘를 다 외워야겠다고 무리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힘든 학생들은 하루에 한자 성어 4개만 외우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1년이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10월, 11, 12, 1, 2, 3 저는 맨날 이렇게 계획을 짜니까 4월 테스트죠. 4월 입구까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대충 6개월이 남았다 쳐요. 그럼 6개월 곱하기 30일 그죠? 그럼 6, 3, 18 180일 맞아요? 그 다음에 하루에 4글자 그러면 4, 8에 32 720자 720자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하루에 한자 성어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이거는 공시생이 될 자격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합격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시생을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학. 문학은 매일 하나의 작품 아니면 2개의 작품을 분석한다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이냐. 문학은 어떤 작품이 출제될지 모르지만 기출에 출제된 작품이 반복돼서 출제돼요. 정주영의 유리창 계속 나오고요. 천상병의 귀천 계속 나오고요. 박몽월 시인의 청로루 계속 나오고요. 송미인곡, 삼미인곡 계속 나오고 황진이 시족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냐. 매일 기출문제를 한 문제에서 2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내가 최대한 많은 작품을 알아두면 시험장에서 그 작품이 나오면 문제는 다르더라도 겁이 안 나요. 이거 내가 본 작품이지? 이게 무슨, 이거는 임금님한테 유배당했는데 임금님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냐면 하루에 1-2개 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시문에 인용된 작품을 분석을 해요. 작품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학책 이따만한 거 막 페이지 목차 찾아가면서 이런 걸 하는 세대도 아니고 그렇게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그 외에 여러분이 애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다 이때 문제 풀었던 작품 이름을 넣어요. 정지용 유리창 분석. 그럼 쫙 나오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세요.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인이 아이가 일찍 죽어서 여기서 나오는 산세는 그 죽은 아이가 폐병에 걸렸구나. 슬프겠다. 그 시인은 참 힘들었겠네. 이 정도?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대신 고전문학은 분석. 만약에 송미인곡 분석을 찾았다. 그럼 하나 더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요? 현대요. 이렇게 2개. 현대문학은 분석까지만 찾아서 보시고요. 고전문학 작품은 고어나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대어 풀이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옆에 송미인곡, 현대어 이렇게 해가지고 쫙 되어 있는 송미인곡 알기 어려운 고어로 되어 있는 작품을 현대어로 풀이하니까 저기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대어이고 이런 뜻이구나. 내 사설 들어보셔가 내 이야기, 속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구나.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한두 문제 풀고 작품 분석하고 넘겨요. 그게 땡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면은 문학 공부, 독해 공부 다시 특강 듣거나 다시 강의 듣거나 다시 책 살 필요가 1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모든 공부의 기본은 기출문제집 마스터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집 기본이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집 문제를 기본으로 주관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는 어휘 한자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이심 전심 나왔던 거 또 나왔어요. 자, 문학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항상 시험에 가장 적합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모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이론으로 뼈대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 풀면서 살만 붙여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 12월에는 기출문제풀이를 합니다. 앞에 여기 있던 이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아이고, 앞으로는 안 들어가네요. 요 모든 내용, 기출문제풀이랑 주관식 문제풀이 훈련 자료랑 어휘한자 자료랑 문학 분석 자료를 저는 기출문제풀이 시간에 다 드려요. 여러분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다 드리니까 요 기출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2월에는 기출변형 문제풀이로 기출 포인트를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이제 OMR 카드 마킹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20분, 15분 드리면서 현장 실전 훈련을 하겠죠. 그 다음에 4, 5월, 7, 8월에는 아침 특강을 계속해요. 원래 아침 특강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빠져가지고 잘 참여를 안 하죠.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핑계로. 그런데 이때 이제 3월, 4월, 5월 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학생들 수가 폭증이에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또 하긴 해요. 그래서 아침 특강을 원래는 이때만 했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고 실제 아침 특강 들었던 학생들이 최소 15점에서 20점 향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중으로 개강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집 마스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한 달은 문법 규범을 집중해서 싹 풀고 한 달은 독해문학을 집중해서 싹 풀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제목 찾기 훈련 팁을 드린 다음에 한 30개를 우르르 풀고 그래 전개 순서 내용 팁을 드리고 그 훈련 방법에 의해서 30개 우르르 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번엔 혜택이 있죠. 뭐가 있어요? 단과로 기출문제풀이를 수강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해요. 기출문제집을, 교재를 무료로 수강자에 한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합격을 하려면요. 막 50점, 60점 맞으면서 합격자가 되긴 어렵죠.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합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합격을 하냐면요. 한 문제 더 맞으면 합격이고요. 한 문제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0.001점 사이에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있어요. 한 문제 맞으면 합격, 한 문제 틀리면 불합격.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실수를 줄여서 한 문제를 더 맞는 것이 쉬울 것인지 아니면 쟁쟁한 수험생들,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다른 수험생이 틀리는 겁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 문제를 맞춰서 합격을 할 것인지. 답은 뭘까요? 실수를 줄이는 거죠, 실수를. 네, 자기 실수를 줄여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시험이든 작년 시험이든 올해 시험이든 자기가 성적이 받았을 때 몰라서 틀린 것 때문에 틀렸다기보다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 나머지 2개는 속어로 했는데 나머지 2개 중에 분명히 봤는데 아리까리 해가지고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지 하다가 잘못 실수로 오답을 정답으로 고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마지막 2개 중에 2개를 확실하게 알면 헷갈릴 이유가 없죠. 대충 공부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시간을 제한을 해놓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어떠한 문제 10개면 10개, 20개를 빠르게 풀어내는, 정확하게 풀어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문제풀이 훈련은 시간을 안 재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30개, 100개 풀다가 시험장에 가면 엄청 당황해요. 빠른 시간에 빠른 문제를 OMR 맞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이 뭐였다고요? 바로 아침 특강이에요. 아침 특강. 아침 특강.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 특강은 지금 월수금 하루 1시간씩 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설명회만을 위해서 생각을 해온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보세요.
볼 시간이 없죠? 공부하느라고. 나 혼자 산다 핫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남자 배우인데 그분이 한 말이 진짜 명언이 있었어요. 이 배우들은 그 대사를 엄청나게 외워야 되잖아요. 물다만한 대사를. 그래서 대사를 외우는 요령이 있느냐, 어떻게 외우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사를 외우다가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스스로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약간 반쯤 무의식 상태예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그 대사를 읊는데요. 외워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외워야 되는 대사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정신이 들기 전에 무의식 상태에서 그 대사를 읊어보는 거죠. 그때 완벽하게 대사가 되면 외워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소름 돋았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그 방법을 알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침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다 못 일어나가지고 막 비몽사몽으로 오는 학생들 있어요. 막 머리도 막 대충 이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제가 딱 푸세요. 그러면 막 푼단 말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지식이 자기 진짜 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침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후에 하면 되죠. 편한 시간에 저도 밥 먹고 오후에 한 3시쯤 와가지고 실실 와가지고 하면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이 아침 특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010년부터 18년 때까지 기출문제에 기출 포인트 변형해 드리는 거예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선지 최신 걸로 바꿔주고 다른 증명으로 섞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본 듯 안 본 듯한 느낌으로. 그런데 기출문제 아무리 풀어도요 또 틀려요. 기본 한 3개, 4개씩 틀리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자, 두 번째, 무한 반복이에요. 같은 문제 계속 나오고요. 같은 기출 포인트 계속 나와요. 아, 지겨워할 때까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시험장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헷갈릴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범입니다. 그래서 전범이 문제풀이를 계속 꾸준히 해서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 한자 암기 자료는 기출에서 빼가지고 제가 매주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개꿀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저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특강을 들을 때 100% 활용할 수 있는 개꿀팁 뭐냐? 자, 매주 어휘 한자 자료 드려요. 엄청 크게 이렇게 뽑아드리죠? 획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뽑아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 드리니까 한 장에서 2장 드리니까 그거를 아침마다 외워요. 언제 외워요, 선생님? 왔다 갔다 하셔도 외워도 되고요. 수업이 7시 40분 시작이니까 좀 일찍 와요. 한 10분에서 20분 전에. 그럼 이때 뭐 하냐? 아, 졸린다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 주에 나눠준 어휘 한자를 이때 외워요, 그냥. 이때 외워, 그냥. 월수금에. 이때 그래서 어휘 한자 암기를 마스터한다.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아침 특강을 하면 10분 문제 푸세요 하면 풀고 40분 문제풀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듣고 나면 머릿속에 아직 생생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고이 모셔갖고 집에까지 가요. 독서실에 가요. 다른 과목 다 하고 밤에 보려고 그러면 안 봐줘요. 저도 안 봐요. 안 봐. 잊어버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내가 10개 중에 3개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얼른 봐요. 3문제 틀렸으면 10분이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땡쳐. 그냥 끝났어. 오늘 수업은. 네. 왜? 문제 풀었지? 어휘 한자 외웠지? 문제 풀었지? 해설 들었지? 틀린 거 이론서나 해설서로 마스터까지 빵꾸, 낙점까지 채웠지. 그럼 국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말에 월수금 국어 아침 특강 했던 문제 싹 모아서 길게도 잡지 말고 한 20-30분만 틀린 문제만 싹싹싹싹 봐요. 그럼 됐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 전에 이 아침 특강 문제가 이렇게 모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전에 내가 지금 1번, 2번, 3번을 봐놨기 때문에 그때 봐도 또 기억이 나요. 새롭게. 그럼 이렇게 샥샥샥샥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에 총 복습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카메라 촬영하시는 학생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놈은 누구를 못 이겨요? 어제 본 놈 못 이겨요. 똑똑한 놈은 어제 본 놈 못 이긴다고요. 시험 전날, 전전날 쫙 복습 한번 하잖아요. 전범위를. 그러면 아무리 머리도 좋은 놈도 나 못 이긴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전에 쫙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총 하루에 1시간 30분이면요. 국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강의 일정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뭐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강의 일정 안내를 하면 먼저 11월 5일, 오늘 10월 18일인가요?
20일인가요? 죄송해요. 날짜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10월 20일. 날짜가 며칠이 가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11월 5일.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지만 11월 5일 날 다음 11월 아침 하프 모의고사 아침 특강 개강을 해요. 첫 강의는 항상 무료 공개 강의니까 제발 일어나서 공짜잖아요. 그냥 와서 들으세요. 돈도 안 들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1시간 수업 내용을 보고 문제 풀고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안 와? 와서 들으세요. 그 이후에 강의 안 들어도 공짜니까 들어서 자기 실력으로 쌓으시라고요. 들으시고 나 이 선생님하고 통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 방식 내가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주 수요일날 개강할 때부터 그냥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화요일날 11월 6일 화요일날은 이제 문법 기본 개강하고요. 그 다음 12월에는 독해문학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단과 실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집 이게 얼마짜리냐면 39,000원짜리예요. 4만 원 다 되죠.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11, 12월에 수업을 하게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오직 수강생의 합격만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합격이 저를 키워주고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는 길은 여러분을 최대한 많이 합격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량진에 있는 유일무이한 국어 아침 특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침 특강 들었던 학생들은 알 거예요.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이 15점에서 20점이 다 상승했어요. 국가직 7급 만점자 나왔어요. 100점 만점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어 진짜 못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국가직 9급에서 60점인가 맞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2달인가 아침 특강 듣고요. 국가직 7급에서 80점이 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못 봤어?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선생님 저 국가직 9급 60점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칭찬해야 되겠네. 알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수업이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명 중에 몇 명 합격하는 시험이라고요? 1명 아니면 2명. 우리 합격률이 1%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 똑같은 정도로 공부해서는 나머지 98명 안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힘든 현실이고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98명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한 안 돼요. 천재도 어제 본 놈 못 이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한두 명이 되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시간 투자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특한 국어 점수 만들어서 내년에 2019년에는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